네, 안녕하세요. 매드머니 드레인 매머드튜브입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알아보기 전에 수급 동향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일부 매수를 해주고 있다. 요게 좀 약간의 의미를 갖고는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해서 2천억은 좀 약한데 이 상태로 가면 오후장에 한 2천억 정도 되겠죠. 만약 이대로 유지가 되고 꾸준히 간다면은 2천억은 좀 약하고 한 3천억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수급에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좀 쉬어가고 있는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또 2200계약 정도 매수 우위라서 어제 5000계약 이상 매수를 했고 오늘 2000개, 오늘은 이 정도로만 마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은 포지션 자체가 아주 좋아요. 코스닥만 별개잖아요. 코스닥 제외하고 거래소, 그리고 거래소 코스피 200에 대한 선물, 코스피 200에 대한 옵션 동향 봤을 때, 자,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코스피만 보면은, 자, 주식 매수 상방이에요. 그죠? 선물 매수 상방 포지션이에요. 콜옵션 매수죠. 콜옵션 매수도 콜도 상방 포지션. 풋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는 하방 포지션. 이것도 상방 포지션이죠. 하방 포지션을 청산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든 포지션이 다 상방 포지션이에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선물만 이렇게 좀 의미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금액 쪽에서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이제 2000계약 넘게 매수 중이니까 의미 있고, 이대로 유지만 해줘도 돼요. 늘어나면 좋고 유지해주거나 추가적으로 늘어나면 좋다. 자, 코스피 주식은 조금 부족하다. 1000억 정도면 좀 부족하다. 근데 적어도 매수하고 있다라는데 의미 정도는 있고, 올라가야지 이거는 긍정적이다, 더 긍정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한 거겠죠. 주식을 매수해줘야 좋은 거니까. 콜옵션 같은 경우는 유지만 해줘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올라가면 당연히 좋은데 유지만 해줘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풋옵션은 그냥 놔둬도 상관없고 크게 신경 안 써요. 풋옵션은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은 수급이 코스피 쪽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오전 수급이.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이 그렇게까지 엄청난 개입을 하거나 그런 시장은 아니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넘어가고, 자, 오늘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어제 이어서 멋진 모습 보였어요. 어제 분명히 말씀드린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치고 가면 아주 좋다. 근데 여기는 이제 슬슬 이제 저항 구간에 돌입할 수 있는 요런 이제 구간에 돌입해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나 거래량은 좋습니다. 어제 이어서 어제보다 거래량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은 128단 1테라비트 4D 낸드 플래시 개발했다는 거 세계 최초라고 했죠. 그래서 요 부분이 TLC 쪽으로 해서는 업계 최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굉장히 이제 100단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100단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시장에서 회의적이었단 말이야. 얘는 기술력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랬는데 128단을 세계 최초로 넘어가면서 이제 모멘텀이 나온 거죠.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역헤드앤숄더 모양으로 해가지고 지금 돌파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지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보고 계시는 분들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담아볼 수 있겠다 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게 DB하이텍 같은 경우 요런 종목도 이제 바닥권에 있으니까 이런 거 담아놓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 좀 강하게 말씀드렸죠. 장비주들 KC텍이나 그 텍스 같은 거 올라가면 당연히 유진테크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에 원익 IPS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테스하고 항상 같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종목이야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반도체주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수소차 관련주들이 동아화성 이런 종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소차 관련들이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데, 수소차는 이거는 항상 아셔야 돼요. 수소차는 테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 산업화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 산업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려요. 전기차 생각해보라고 했죠. 전기차는 이제 산업이 됐어요. 테마에서.
전기차 같은 경우도 과거에 뭐 이렇게 일만 있으면은 막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전기차는 이제는 묵묵하죠. 묵묵하게 자기 갈 길 가죠. 이게 다른 거예요. 전기차는 이제 산업화가 된 거고 수소차는 테마라서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왜 이렇게 좋은가요? 뭐 말씀드리면은 단지 최근에 갈 때가 됐는데 힘을 잘 모아놨는데 모멘텀이 없었어요. 근데 핑계거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적어도 어정쩡한 기업도 아니고 사우디 국영 사우디의 석유 기업 세계 최고의 이익을 자랑하는 기업이죠. 상장하는 순간 뭐 애플이니 뭐니 다 접어줘야 된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아람코입니다. 그래서 뭐 S-오일의 모회사기도 하죠. 그래서 아람코가 현대차랑 수소 동맹을 맺었다 뭐 이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하나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수소차만 이렇게 좋아요. 아람코랑 동맹 맺은 데 중에서. 그러니까 S-오일은 당연한 거죠. 자회사니까. S-오일은 당연한 건데 S-오일뿐만 아니라 GS 같은 경우도 석유 기업이잖아. 당연히 아람코하고도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기도 최근에. 아람코가 요즘에 그냥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동맹 러시예요. 사우디에서. 뭐 세아특수관 같은 경우도 아람코 벤더로서 뭐 인증 마크 뭐 단다 뭐 좋은 소식 다 나오고 있어요. 효성 같은 경우도 탄소 섬유로 아람코랑 동맹이다. 근데 이런 거 주가 반영 안 해주죠. 반영은 수소차만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게 테마성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했을 때는 그러니까 뭐 테마성 움직임이라 이게 안 좋다 좋다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테마 같은 경우는 대응 방법이 급등이 나오면은 분할로 좀 정리하면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구간에서 정리한다라기보다는 7,000원 이탈하면은 조금씩 분할 매도를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선을 그어드릴게요. 7,000원 구간에서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뭐 일단 절반이든 뭐 일단 매도하면서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힘이 딸려서 밀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라가게 되면 이 구간은 넘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7,700원대에서 7,800원 사이 7,800원이라고 여유 있게 올려드릴게요. 7,800원을 넘어가줘야 돼. 이 기업은 그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는 7,800원 돌파 시도 나왔다가 저항받고 쪼로록 밀리는 가능성까지는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밀리느냐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대응 방법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테마성으로 올라오고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상승이 정체될 때 한번 정리하는 게 맞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유니크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유니크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급등이 나오긴 하는데 급등한 다음에 조정, 급등한 다음에 조정 이렇게 약간의 추세를 만들면서 가려는 모양이 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동화화성 같은 경우는 쉬고 있다가 뜬금없이 쾅 하고 터진 거잖아요.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유니크하고는. 그래서 뭐 유니크 같은 경우는 여기 8,800원 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 구간에서는 짧게 보면 요 구간 정도는 돌파해줘야겠죠. 10,000원 정도는 넘어가 줘야겠죠. 단위가 바뀌는 구간이니까 의미를 좀 갖고는 있어요. 단위가 바뀌는 구간. 네. 그래서 10,000원은 넘어가 줘야 된다. 해서 하단으로는 8,800원 유지해줘야 되고 위쪽으로는 10,000원을 넘어가 줘야지 더 좋은 모습을 만들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국주정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는데 얘 같은 경우도 유니크랑 뭐 비슷하게 급등, 조정, 급등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미 한 단계 유니크보다는 조금 더 세요. 지금 이 종목이 22,000원 같은 경우에는 지켜줘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위에 26,000원 위쪽을 가면은 저항을 받으니까 26,000원 구간에선 유심히 잘 보시면 돼요.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주가 안 좋다가 아니에요. 테마주는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소차 말씀드리고요. 마니커 여름 관련주로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지지라인 근처 내려왔고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여기 1,000원 부근까지도 보시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000원 부근부터 보면 되고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니커가 오늘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름 관련주로도 뭐 앞으로 삼계탕 많이 먹으니까 삼복더위랑 뭐 다 기다리고 있죠. 여름 관련주로 돼 있고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로도 대체제인 거죠.
돼지고기의 대체제가 닭고기잖아요. 그래서 관련돼 있다 해서 마니커 뭐 할인, 마니커가 먼저 올랐다라고 하면 뭐 할인 같은 경우 아직 안 움직였네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체리브로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아직 안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동우 팜테이블 이런 정도가 뭐 같이 볼 수 있는데, 동우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으니까 얘가 혹시나 조정받으면 제일 조정을 많이 받으니까 동우는 빼고 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림 지주, 그리고 체리브로 같은 경우가 아직 덜 올랐다, 안 오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가 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줄기세포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알케이오스템이 뭐 임상 1, 2상이 완료됐다, 요렇게 소식이 들려왔죠. 그래서 오늘 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급등이 나온다고 해봤자 기존에 급락 나온 거 약간 회복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좋아하실 필요가 없어요. 썩 그렇게 뭐 좋아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주가가 여기서 좋아하려면은 적어도 요 구간은 넘어줘야 되지 않나. 11,000원은 안착해줘야 되고 12,000원까지 넘어가면 진짜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1,000원을 넘어가서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아 다행이다라고 한숨 돌리는 거고, 12,000원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아 좋다 이렇게 박수치면 돼요. 아시겠죠? 그 정도까지 저는 그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네이처셀은 지금. 그래서 뭐 내년에 임상 2비상 뭐 진행한다고 하는데, 임상 2비상 진행해봐야 되고 3상도 남았고,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말씀드려서 왜 멀었다고 하냐면은 HLB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요,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좀 과격하게 표현을 했는데 시장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임상 3상에 대해서 데이터 값이 유효하게 나왔잖아요. 기존에 있던 이제 위암 3차 치료제로 옵디보가 있는데, 옵디보가 이제 그 전체 생존 기간으로 치면은 5.26개월이란 말이에요. 5개월 좀 넘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론서프 같은 경우가 이제 5.7개월 정도가 나오고, 5.7개월 정도가 나오고, 요렇게 해서 나왔는데, 유사한 결과가 나왔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5개월 이상은 나왔겠지. 그죠? 아니면은 얘네가 사기치는 거잖아요. HLB가. 유사한 결과는 나왔겠죠. 만약에 사기치는 거면은 좀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뭐 HLB보다는 LSK 바이오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임상에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 같은 경우, 무생존이래네. 무진행 생존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 경쟁 약물 대비해서 유의미한 효능, 오히려 유의미하다는 거는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유의미한 효능이다라는 거는 더 좋은 효능을 보였다라는 뜻이에요. 대부분 유의미한 효능, 경쟁 약물 대비 유의미한 효능이라고 하면, 그냥 유의미한 효능이다라고 하면은 아 이게 약물로서의 가치가 있다, 뭐 요 정도인 거고, 경쟁 약물 대비라고 하잖아요. 경쟁 약물 대비라고 하면은 유의미하다라고 하면은 경쟁 약물보다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 더욱 더 좋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기존에 나왔던 거랑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하겠다, 이게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이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 예정인데 이게 무산되지만 않고 이게 뭐 미뤄지거나 하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미뤄지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미친 거예요. 시장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바이오만 보면은 무작정 때리고 보는 건데, 이게 무슨 재료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올라온 것도 아닌데, 재료 노출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호재예요, 호재. 근데 반영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낭 인상 3상 FDA 3 바로 그냥 들어간 것도 호재인데 반영을 안 해주고, 그죠? 거기다 위암, 이건 3차 치료제 시장이고 2차 치료제 시장도 진출하겠다 파클리탁셀이랑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뭐 다 인정 안 하죠. 지금 그냥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시장이 호재가 있을 때 호재를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반영을 안 해주고 있죠. 거기다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노이즈를 만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장 마감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이 계속 공매도 때리고 있고, 이거 18일 뭐 21일 뭐 해가지고 공매도 때리는 거 말씀드렸죠. 공매도나 때리고 앉아있고 일부러 누르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밀려주면 감사한 거예요. 결과는 좋게 나왔잖아요. 팩트는 노이즈를 만들고 밀어 제끼는 거지. 제가 요거는 말씀드렸었죠. HLB에서 공매도랑 전쟁한다, 외국계랑 전쟁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누르는 이런 세력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누르다 안 돼서 임상 3상 나오고 이제 뭐 제품 허가까지 나오면은, 시판 허가 나오면은, 그러면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정말로 임상 3상 결과가
LSK 바이오에서 발표한 유의미한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게 발표된다, 그렇게 발표되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쇼커버링 나오겠지. 근데 그 기간은 쇼커버링 기간은 아주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HLB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이처셀이 임상 1, 2상 요거 넘어간 거 호재는 맞습니다. 호재는 맞는데 워낙 많이 밀렸으니까 저렇게 올라오는 거고, 임상 3상 탑라인 발표가 좋게 나왔는데도 뭐 반영을 안 해주는데요. 뭐 그러니까 저걸로는 단기적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네이처셀 이슈 같은 경우에는 호재는 맞아요. 호재는 임상 2비상 뭐 신청했는데 허가 나왔다 하면 또 호재로 작용을 할 거고, 임상 2비상이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하면 또 호재로 작용할 거고, 그렇게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안 될 경우가 악재인 거고. 네, 뭐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삼보산업 같은 경우가 화천기공이랑 같이 이제 조국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 있죠?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는 모설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민정수석으로도 뭐 능력이 어느 정도가 있느냐, 뭘 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정시 테마주 움직인다는 거는 시장이 뭐 아주 지금 아름다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시장이 조금 어렵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G20 회의 앞두고 지금 휴식이잖아요. 지금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행인 거는 외국인 수급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눈치 보기에서 우리도 약간은 위쪽에 베팅해도 되는 거 아니야, 요런 정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5월 달에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호재가 없어요. 지금 올라갈 모멘텀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말씀드렸던 게 5월에는 그 얘기를 했었죠. 5월은 밀려도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6월 들어서는 수급이 조금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좋아지고 이 부분에 조금 좋아지고, 이게 6월 언제부터예요? 6월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부터 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수급 동향이 좋아지고 있다.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가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화천기공까지 해서 두 종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다,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가 생각보다 좀 강해요. 지금 위에 천장을 지금 뚫고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옴니텔이라던가 디덴트 이런 옴니텔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자, 요거는 인베스팅닷컴에서 본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그 12,000 구간, 요 구간까지 12,000에서 12,500 구간, 12,500 구간까지가 이제 저항이다. 언제부터? 11,400부터 해서 요 구간부터 요 구간이 좀 비어 있는데, 여기까지 오면은 한번 저항받고 밀릴 수 있고, 12,500 가면은 저항받고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마의 구간인 거예요. 이 구간 자체가 마의 구간인 거예요. 여기부터는 이제 서서히 수익 실현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한번 뚫고 올라갔는데 결국은 꼬리 달고 이렇게 밀려 있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 자체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금리가 인하되고 안전자산에서 안전자산 선호도에서 위험자산 선호도로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채권 쪽에서 뭐 주식 쪽으로 넘어가고 달러에서 위험자산으로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비트코인은 본인들이 주장하듯이 얘기를 하면 안전자산에 속해야 돼요. 근데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뜻이죠. 저렇게 급등이 나온다는 거는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는 화폐로서의 가치가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다. 요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테마주 같은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계열은, 이런 코인 계열은 지금은 그냥 이렇게 화폐 단위로 생각하기보다는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항상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데, 뭐 이번 주에 비트코인 하나로 사과 하나를 샀는데 다음 주에 2개 사고 그 다음 주에 3개 사면은 화폐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과의 가격이 고정돼 있다고 칠 때, 그러면은 요거는 화폐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도 움직인 적이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급등이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정성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돼요. 2017년에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급등했을 때, 아까 테마주 말씀드렸죠. 급등했을 때 정리하는 게 맞아요.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 기존에 말씀드렸죠. 우리기술투자
요거 말씀드렸는데 요거 뭐 돌파하기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려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 생각보다 강해요. 자, 잘하면은 뭐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힘은 강해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이제 쉬었다 가는 흐름이 나오죠. 급등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SCI 평가 정보도 이때 막 급등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날 급등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위쪽이 넘어가야죠. 이거 여기는 3,400원 유지해줘야 되고 올라간 다음에 윗꼬리 달고 또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급등주는 급등이 나온 다음에 급락도 나온단 말이에요. 3,850원에 산 사람이 3,400원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3,800원에 샀는데 3,400원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 이틀 만에 마이너스 10% 이상이 되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등주는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지 말고 뭐 매수를 못했다 하면은 조정 받을 때 그럴 때나 들어가시는 거고 언제든지 빠져나올 준비를 해야 된다.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잔소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가상화폐주가 올라오는 게 페이스북 리브라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요건 알고 계시죠? 페이스북에서 이제 자회사 와치 앱을 통해서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뭐 와치앱에 전자지갑 만들어서 뭐 모든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야 페이스북까지 뭐 비트코인 시장을 진출을 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다 코인을 만들고 있잖아요. 가상화폐는 화폐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조금 압축될 필요는 있을 거예요. 나중에 좀 아니다 싶은 것들은 다 쳐내고 좀 압축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요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뭐 엄청나게 기대감은 모으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뭐 대박이 나거나 그런 거 아니 지금 요것도 테마로만 보시면 된다. 코인 쪽에서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뭐 특징주 주식 차트 뭐 수급 동향 뭐 다 설명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되셨다고 하면은 이 하단에 있는 좋아요 표시 있죠. 따봉 표시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